다음은 생활건강용품을 책임지는 HDB 부문입니다. HDB 사업부는 LG생활건강의 시초 사업부이기도 합니다. LG화학과 LG생활건강의 전신인 락키화학공업사는 1947년에 럭키크림이란 제품을 생산하였고 이후 1954년에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럭키치약을 출시했습니다. 아마 럭키치약은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럭키치약은 기존 값비싼 일본 제품을 대체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80%라는 경이로운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LG생활건강 사업 확대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자신감이 되었을 겁니다. 젊은 분들께서는 럭키치약을 써보신 기억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대부분 한 번쯤은 써보셨습니다. 바로 너무나 유명한 국내 치약인 페리오의 전신이 럭키치약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럭키치약은 1981년에 페리오로 리뉴얼하여 출시되었는데요. 이는 내수용을 타겟으로 한 변화였고 현재에도 럭키치약은 럭키치약이란 이름으로 생산되되 전량 수출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치약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1954년에 출시한 럭키치약 외에도 LG생활건강은 60년대 들어 꾸준히 주방세제, 샴푸 등 히트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샴푸, 린스, 케어 등의 모발용 제품과 비누, 바디워시와 같은 피부용품, 그리고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세탁 및 주방용품, 물티슈나 기저귀와 같은 일상용품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과 같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상당 부분을 LG생활건강이 커버하게 된 것입니다. HDB 부문의 매출액 추이 특징이라면 정체 같은 묘한 우상향이라는 점입니다. 샴푸와 치약 등 일상용품 시장은 이미 완전히 포화된 상태입니다. 내수 시장은 한정되어 있고 오히려 10년이 지나면 인구가 줄어들 미래를 걱정해야 할 환경입니다. 그래서 외형을 키우기도 쉽지가 않고 경쟁 강도가 높은 영역이므로 수익성을 향상시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HDB 부문의 영업이익 또한 일정 범위 내에서 멈추어 왔습니다. 이러한 정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상생활용품은 알게 모르게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령 잘 아시는 페리오 치약만 하더라도 리뉴얼 출시하며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도 하고 주방세제도 리뉴얼하여 출시하거나 기능성 제품을 새로 내놓으며 보다 비싼 제품을 출시해 외형과 수익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매 가격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제품군을 출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생활용품 부문은 완전한 정체보다는 아주 느린 점진적인 외형 확대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제과나 라면, 음료업체와 유사합니다만 차이가 있다면 제품의 성분을 조금씩 바꾸어가며 아예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켜 판매 가격을 인상한다는 점입니다. 여튼 이처럼 비교적 정체된 특성을 보이는 사업부이므로 HDB 부문은 전사 매출액 중 두 번째로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분석 시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는 다소 어렵고 뷰티 사업부보다 주목을 받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일정 수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내며 하방 경직성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HDB 사업부의 전사 영업이익 대비 영업이익 비중은 대략 15에서 17% 수준입니다. 다음은 식음료 사업을 책임지는 리프레시먼트 부문입니다. 리프레시먼트 부문의 매출액 추이라면 역시나 꾸준함입니다. 콜라는 치킨집에서나 술자리에서나 식당에서나 어디에서나 빠질 수 없는 음료인데요. 특히 워렌 버핏은 하루에 콜라를 5개씩 먹는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콜라 시장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양분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LG생활건강이란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코카콜라를 만드는 건가? LG생활건강이 코카콜라를 인수하기라도 하는 거야? 싶을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LG생활건강은 2007년에 코카콜라 음료를 인수하며 국내 코카콜라 사업을 본격 확대하게 됩니다. 미국의 코카콜라 본사를 인수한 것은 아니고 본사가 판매하는 원액을 우리나라로 사와 음료로 가공 및 유통하는 사업 부문을 인수한 것입니다. 코카콜라가 모든 해외 국가 사업까지 모두 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니 이처럼 보틀링 및 유통사업 부문은 현지 업체에 넘기곤 합니다. LG생활건강은 해당 사업 부문 인수에 뒤이어 제품군을 꾸준히 확대하며 코카콜라 음료를 꾸준히 키워왔습니다. 근데 기업 이름이 이래봬도 생활건강인데 건강하지 않은 음료를 판매한다는 점이 아이러니네요. 사실 LG생활건강은 1990년대부터 자체 음료수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딱히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카콜라 음료를 인수하며 음료 사업을 본격 확대하게 됩니다. LG생활건강이 판매하는 음료수는 콜라 말고도 정말 다양합니다. 코카콜라 음료에서 판매하는 판타, 암바사, 맨인메이드 등 마트에 가면 꼭 마주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2011년 인수한 혜태 음료도 있습니다. 혜태 HTB는 써니텐과 코코팜 외에도 선키스트, 갈아 만든 배, 네버스탑 등 너무나 익숙한 제품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리프레시먼트 부문의 영업이익도 대체로 점진적인 성장을 나타내 왔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확대로 인해 판촉 할인이 축소했음에도 불구 온라인 채널 판매가 확대되며 오프라인 판매 부진을 만회하였고, 몬스터 에너지 등 고마진 음료의 비중을 높임과 함께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다소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료 시장 특성상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고, 향후 외형 확대를 따라 꾸준하지만 매우 느리고 점진적인 성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변수로는 제품의 가격 인상과 고마진 제품의 지속적인 출시와 성공, 그리고 음료 시장 내 점유율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음료 사업 부문의 한 가지 리스크는 점유율입니다. LG생활건강은 음료 시장 내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10년 전 20% 후반대에 불과한 점유율은 이제 35%까지 올라왔습니다. 음료 사업의 외형 확대에는 이러한 점유율의 확대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시장 내 점유율을 끊임없이 무한정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외형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LG생활건강은 M&A를 활발히 추진하며 점유율 확대를 거듭해왔는데요. 앞으로도 M&A는 지속되겠지만 영원한 해답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LG생활건강의 꾸준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차석영 부회장은 LG생활건강이 현재의 사업구조를 갖게 만든 유명한 공신입니다. LG생활건강의 16년 연속 성장을 일궈낸 경영진이라 불리는데요. 업적이 뛰어나다 보니 마법사란 별명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차석영 부회장의 재신임 관련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많은 LG생활건강 주주분들께서 환호할 만한 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앞선 삼성전자와 이번 LG생활건강을 연이어 보시면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간 정체가 확연하거나 급격하게 변하는 삼성전자의 사업부들과 달리 LG생활건강은 거북이 마냥 느리고 점진적이라는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전방 업황의 변동에 비해 이익 추이의 변동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이 바뀔 때마다 전사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뛰기도 그리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LG생활건강은 사이클보다는 꾸준한 우상향이란 특징이 더욱 부각됩니다. 재차 언급하지만 앞선 삼성전자와 LG생활건강 모두 사업부별 이익 추이를 살펴본 이유는 이들 기업의 규모가 너무 커 분석이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제품 한 개 한 개를 들여다보면 더욱 좋겠지만 사업 부문별 추이만 살펴봐도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기초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런데 이들 기업은 사업 부문별로 특징이 차이가 나는 만큼 투자 포인트와 목표 보유 기간까지도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처럼 꾸준함이 돋보이는 기업은 단기 및 중장기 투자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익의 변화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종목들이 시장에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LG생활건강은 대표 내수소비재답게 밸류에이션이 늘 높은 영역에서 형성됩니다만, 사실 밴드 차트를 통해 살펴보면 PER 30 수준이나 PBR 6 수준이 높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만약 현 시점에서 LG생활건강의 PBR이 4에서 5 수준이라면 되려 극단적인 저평가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뷰가 전제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만 10년을 바라보는 계좌라는 이름으로 장기 투자용 계좌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매수했던 2개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LG생활건강이었네요. 개인적으로 LG생활건강은 안정성장형 기업으로 분류하는데, 이러한 유형은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지만 그 속도가 느려 단기 및 중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수년 이상 장기 투자하기엔 최적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KINX, SK머티리얼즈나 워닝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도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인지 LG생활건강의 주가가 급히 오르면 가슴이 아프고 주가가 떨어져야 설레는 그런 기업이네요. 제 기준에선 장기적인 뷰로만 접근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보다 오랜 시간 저렴한 가격으로 느긋하게 적립하고 싶은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과 영상은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개인 의견은 블로그 글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웬만하면 종목에 개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습니다만 워낙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저와 비슷한 관점에 장기적인 뷰가 없다면 접근 자체가 어려운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글보다 편하게 생각을 서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다양한 상장사에 대해 사업부별 이익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호돌이였습니다.